안녕하세요. 웹스트리보입니다. 12번째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또 열어보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도 열어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라우팅하고 컴포넌트 설정을 좀 해줄 건데요. 여기 가서 12번째 그래서 라우팅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라우팅을 쓰는 이유가 이 리액트 자체가 단일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패턴 중에 하나고요. 하나의 HTML 페이지를 기반으로 동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예전 같았으면 페이지로 구성해 주는 거는 MPA에서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하고는 약간 다른 구조를 갖고 있죠. 단일 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블럭,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것만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페이지처럼 작동하게 작업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효율성이 좀 더 증가하죠. 왜냐면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개의 페이지처럼 보여주려면요 라우팅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CD 해줘서 포트 2023에 리액트로 이동을 하고요. npm run div가 아니라 npm start죠. 그래서 먼저 스타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앱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패키지에 가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치했는데 이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인덱스 페이지 이쪽에 있죠. 여기에 가셔가지고가 아니라 앱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임포트 작업해줘서 내가 쓸 기능들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browser 로터 요 기능을 불러올 거고요. 로트 불러올 거고 그 다음에 로터스 이렇게 불러올 겁니다. 어디서 불러올 거냐면은 리액트의 로우터 톰에서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제 리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이제 두 줄 이상 써주고 싶으면요 이렇게 가로를 붙여주고요. 여기다가 요거 로우터 설정을 해서 주소 세팅을 좀 해주시고요. 주소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로트스를 여기다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로트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패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주소 값이 슬러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엘리먼트라는 걸 만들어서 컴포넌트라는 걸 불러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는 홈, 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냥 문법입니다. 문법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가로가 없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먼저 이렇게 해줬으니까 홈뷰라는 걸 페이지를 여기서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소 불러오는 거고 내가 만약에 어바웃 페이지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어바웃이라고 작업해 준 다음에 어바웃 뷰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 아직은 무슨 개념인지 모르지만 몇 번 따라 보시면 익숙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테일한 설명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그마에도 컴포넌트 개념이 있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를 구성하는데 기본적인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재사용이 가능한 조각들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이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크게 클래스형 컴포넌트하고 함수형 컴포넌트가 있는데 예전에는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함수형 컴포넌트를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C, 그다음에 자바에서 많이 쓰는 형태의 함수 유형이고 자바스크립트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많이 씁니다. 자바스크립트랑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좋은 장점들을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갖고 온 걸 뭐라고 하냐면은 훅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드 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리턴을 사용하고 얘는 스테이트란 뭐 스테이트를 직접 운영할 수 없지만 유즈 스테이트 같은 훅을 사용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액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컴포넌트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는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눠지고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쓰고 싶은데 함수형 컴포넌트를 내가 쓰고 있다. 그러면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기능을 갖고 와서 훅이라는 기능을 갖고 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살짝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셔야지 좀 더 이해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공부하던 방식으로 1단계를 이해하고 2단계를 이해하고 3단계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방식은 코드에서 적합하지 않아요. 그죠? 1단계를 이해하려면 10단계에 있는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야 1단계를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1단계를 이해하려면 3단계, 4단계에 아는 부분 개념들을 알아야 공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바퀴 돌고 다시 한 바퀴 도는 게 중요하지 이걸 1단계를 이해하고 2단계를 이해하고 3단계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코딩 공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조금씩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지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해 준 거고, 그죠? 이렇게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 컴포넌트를 설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쪽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src 폴더에다가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섹션. 그래서 이쪽에다가 컨택트 JSS라고 이렇게 해줘서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푸터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헤더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인트로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섹션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인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트폴리오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트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컴포넌트를 만들 때 규칙은요 앞 글자가 대문자여야 돼요. 이거 소문자로 했네요. 이게 규칙입니다. 리액트 규칙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스킬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는 스킵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 만들어 줄 거냐면은 폴더 하나 만들어서 constantS에서 상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콘스탄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index.js 이렇게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 그 다음에 util 해가지고 utis 폴더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또 하나 폴더 만들어서 페이지 뷰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페이지 홈 뷰 이렇게 페이지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만 더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about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럼 about view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두 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면은 이쪽에 이제 어떻게 해줄 거예요? 얘네들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기본 문법을 써주셔야 되는데 RFCE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단축키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또는 RFCE 똑같네요. RAFCE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화살표 함수로 나오는 이런 문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기본 문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작업하시려면요. 이쪽에 가가지고 여기 가서 어디 가시냐면은 이쪽에 요거 있죠. ES7 리액트 요거를 요 스니핏을 설치해 주시게 되면은 저 자동 완성 기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설치해 주시면 돼요. 편하게 쓰실 분들은. 그래서 여기다가는 RAFCE 해줘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컨텐트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RAFCE 해주시면 부터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헤더도 RAFCE 처리해주시면 만들어줄 거고 인트로도 RAFCE 만들어주고 메인도 만들어주고요. 포트도 만들어주고 사이트도 만들어주시고요. 스킬도 만들어주시고 스킵도 여기다가 이렇게 다 기본 문법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다 완성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 페이지에 비트에 살짝 보시게 되면은 인덱스 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다 섹션별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메인에 가서 여기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섹션별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해 놓은 거예요? 컴포넌트화 시켜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한 덩어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타난 거고, 요거를 만들었으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조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페이지 홈뷰에서 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홈뷰에서 조합을 시켜줘서 여기다가 RAFCE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홈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컴포넌트를 불러올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헤더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헤더를 불러야 되니까 이쪽에 가서 여기다가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헤더 컴포넌트를 불러오려면은 이쪽에다가 헤더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컴포넌트 나오죠. 요거 탭을 누르시면 위에 이렇게 연동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헤더 컴포넌트를 불러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스킵이 먼저 와줘야 되니까 스킵도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탭을 누르시면 위에 이게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컴포넌트를 두 개 불러올 수 있는데 규칙이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잭 컴포넌트를 해주면 항상 부모 박스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디아이브 박스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쪽에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해야지 에러가 안 생겨요. 빨간 줄이 없어졌죠. 그죠? 근데 쓸데없는 DL 박스를 만든 경우가 싫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지워주셔서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부모 역할을 해주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거고 아직은 이제 에러가 생기죠. 이렇게 에러가 생겼습니다. 뭐가 틀렸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앱.js에 가가지고 여기에 홈뷰 요거를 또 불러야 되잖아요. 여기 DAW를 한번 지우고 다시 쓴 다음에 하면 자동화선이 생기죠. 탭을 누르면 위에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해주면 about view라는 게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about view 만들었잖아요. W 해주면은 생겨지는데 여기 about view에는 아무것도 없나 봐요.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우선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 다시 이쪽에 앱.js에 가서 W 지워주시고 해주면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 연동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홈뷰 있잖아요. 홈뷰에 갔으니까 스킵 헤더 나오죠.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홈뷰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스킵 헤더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컴포넌트에 컨트롤 눌러가지고 이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동하면은 이렇게 스킵이랑 헤더가 나오니까는 또 이 스킵을 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킵이란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스킵이란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어바웃 같은 경우도 이쪽에 가서 앱뷰에 가가지고 앱.js에 가서 어바웃 뷰 같은 경우도 이쪽에다 컴포넌트 불러오잖아요. 나와요. 근데 어바웃 뷰 해놨죠. 그러면 여기다가 주소에다가 여기 보시면 어바웃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뭐 주소 뒤에다가 어바웃 쓰게 되면은 이렇게 어바웃 뷰가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우팅 기능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홈뷰를 만들어 가지고 어바웃을 만들어서 작업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단일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 이건 나중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한 튜토리얼을 하게 되면 그때 아마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주소를 나눠줄 때. 그래서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홈뷰만 있으면 되니까. 어쨌든 이로 해가지고 헤더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이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인트로 해줘서 컴포넌트 요거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스킬 요거 처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는 사이트 이렇게 해서 사이트 컴포넌트 나오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는 포트 에서 나오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컨택트 CONTACT 안 나오네요. 컨택트가 없나? CONTACT
TACT 컨택트 왜 안 나오니 너는 근데 다시 한번 여기다가 CONTACT 컨택트가 안 나오네요. 그죠? 컨택트 뭐 이름 틀린 건 아니죠? 틀렸는데 얘는 너는 왜 자동화 승인이 안 나오니? RAFCE 그죠? 이상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대문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상하네요. 이렇게 그럼 제가 뭐가 틀린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제대로 안 나온 자동화 승인이 안 되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다 다시 T 이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대문자를 인식해 줘야 되네요. 이렇게 처리해 줬고 컨택트 JS가 뭐가 이상하네. 그죠? 컨택트 JS가 뭔가 이상합니다. 요거 지워버릴게요. 뭔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CONTACT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RAFC 왜 이게 지금 소문자로 되지? 뭔가 이상하네. 그죠? 이상하다. 억지로 한번 해볼게요. 뭐가 이상하긴 한데 해줘서 확인해보고 다시 홈뷰에 가서 컨택트 해줘서 이게 넣어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터 여기 나오죠? 이렇게 해줘서 처리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C가 대문자가 아니군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 왜 빨간 줄이 생기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쩌고저쩌고 뭐가 에러가 나오네요. 그죠? 컨택트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에러가 나옵니다. 뭐가 틀렸나? 컨택트라고는 못 쓰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미 파일 이름이 여기에서 컴포넌트 컨텐츠가 어쩌고저쩌고 파일 이름이 뭐가 지금 충돌이 났나 봐요. 그죠? 뭐가 이상하네요. 잘못됐나 봐. 지워버릴게요. 컨텐트 지워버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어바웃을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컨택트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껐다 한번 켜볼게요. 뭐가 이상해서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다시 위에 거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다 지워줄 거고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CD 포트 2023 리액트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npm 스타트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네, 사이트가 나오겠죠. 네,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CONTACT JS 처리해 줄 거고 RAFC 해줘서 네, 이 대문자 제대로 나왔죠. 그렇죠? 이번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CONTAC 나오죠. 이렇게. 그죠? 자동 완성 기능 안 되면은 뭔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저처럼 확인을 해보세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섹션별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구조가 메인이라는 게 붙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메인 태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메인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안에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메인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겁니다. 그죠? 위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그래서 요거는 요 메인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이런 컴포넌트 재생을 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할 때 이렇게 여기다가는 children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안에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면은 여기다가 메인이라고 해주고 아이디는 메인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롤 처리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메인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해주고, 여기 안에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children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children을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됐죠? 그래서 메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 자식들이 넣을 건데 메인이 정의되지 않대요. 홈페이지 가면 메인을 넣어줬죠? 메인이 여기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메인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대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사로 해서 확인해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바디 있고 루트 있고 여기에 메인 있죠. 이거 나중에 작업하겠지만 이쪽 메인을 감싸서 요 밑에 이렇게 컴포넌트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children이라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스테이트랑 프롭스 배우시면 더 정확히 알 텐데 우선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태를 넘길 수가 있어요. 연의 데이터들을.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페이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섹션씩 우리가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스를 설치해 줬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사스도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CSS를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도 똑같이 작업을 해줄 건데 CSS 사스라고 만드신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섹션이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세팅 이렇게 하나 만들 거고, 여기는 스타일 이렇게 사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도 섹션에도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하이픈을 해주시게 되면은 컨택트 해줘서 사스 이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럼 이 안에다 포함시켜 줄 건데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캐릭터 해준 다음에 UTF 해주고 8 이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세팅이 들어갈 거고, 제일 먼저 여기도 임포트 시켜줘 가지고요. 임포트 시켜줘서 여기도 세팅에 여기는 폰트스 이렇게 세팅을 시켜줄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전에 했던 거랑. 어떻게 했어요? 전에 여기 CSS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해 줬잖아요. 이거를 사스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해 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변수, 그 다음에 여기는 리셋, 그 다음에 사스에는 믹스인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스의 기능이 되게 복잡한 것도 있고 간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번 거의 목적은, 이번 사이트의 목적은 흐름을 이해하는 거고, 아,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흐름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얕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처음 만약에 프론트를 도전한다고 했을 때, 리액트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했을 때 감을 잡기 위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한 발돋움 이런 게 될 거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쉽게 만들어서 성공해 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호트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여기는 컨택트 처리해 줄 거고, 여기는 부터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CSS를 연동시켜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보시게 되면은 자습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설정해 보시면은 여기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액트 나와야 되는 거 있고, 폰트 여기 다 이 세팅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사스 설정해줘서 사스는 이제 CSS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CSS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발자들이 알고 있는 편리한 방식이 있죠. for문, if문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작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쓸 수도 있고요. 중첩, 이 네스팅 기능이 제일 많이 씁니다. 믹싱 기능도 많이 쓰고요. 우리 요 정도까지만 우선 처리를 해줄 거예요. 조건이나 반복문도 쓸 수 있지만 이건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밑에 여기 이제 언더스코어 붙여가지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쪽 팔 부분의 한 부분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긴 정리가 안 돼 있네. 제가 어딘가에 정리해놨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밑줄을 붙이시게 되면은 아, 요게 한 부분의 일부분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물론 다른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컴파일 시켜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거에 맞춰서 여기는 부터해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헤더 이렇게 하나 세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인트로 세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포트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세분화 시켜주는데 우리는 사이트 규모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또 폰트스 해줘서 여기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믹스인, 이건 좀 이따 써보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리셋, 이건 우리가 많이 써봤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변수 설정해 주는 거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사스도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앱.js, index.js에 가면은 이쪽에다가 아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인덱스에 가서 여기다가 임포트 해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줘서 에셋에 사스에 스타일 사스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스타일 사스 이렇게 연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폰트, 제일 먼저 폰트 설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건 복사할게요. 폰트 C 사스.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고, 믹스인 같은 경우 말고 변수 같은 경우도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 변수 같은 경우도 사스 변수를 쓸 수 있는데 어차피 뭐 CSS 변수에 있는데 굳이 뭐 사스 변수 쓸 필요 있나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셋 같은 경우도 뭐 차이는 주석 표시 다르다는 거 그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믹스인 요게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자주 쓰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일단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간단하게 요것만 모아놨어요. 더 복잡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베이비 단계니까 요렇게만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근데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밑에 또 에러가 생겼네요. 그죠? 세팅의 바스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바 세팅의 바가 이상하다고요? 왜 바가 왜 이상해? 그래서 이쪽에 가보시면 바가 왜 이상하지? 세팅에 그 바를 사스를 가볼게요. 아, 이게 S가 안 붙었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 세팅의 헤더도 이상하다고? 세팅의 헤더도 뭐가 틀렸나? 헤더 HEADER. 아, 여기 또 아무것도 없어서, 아마 아무것도 없어서 뭐가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또 뭐 헤더 이렇게 하나 해줄게요. 뭐 그건 아닌 것 같네.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타일에 가서 헤더가 뭐가 틀렸는데, 파일이 없네요. 아, 스펠링이 틀렸나 보다. HEADER 맞는데 있잖아. 뭐가 틀렸지? 그죠? 헤더 넣어볼까? 그냥 헤더라고. 세팅의 헤더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은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살짝 복사해 보죠. 그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뭐 틀렸나? 이게 복사해 넣어볼게요.
또 이건 잘 되네. 세팅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조건 복사해서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네, 기본 세팅이 완료됐죠. 그죠? 검사 확인해 가지고요. 에러 표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사스 세팅이 완료가 된 거고. 그죠?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컴포넌트 세팅 이렇게 해준 거고요. 이건 데이터 작업인데 나중에 해줄 거고, 이건 스크립트 작업 해준 건데, 스크립트 작업도 해줘야 되죠. 그죠? 스크립트 작업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이건 이제 페이지 처리해 준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인덱스 페이지가 여기서 루트에서 불러와서 처리해 주는 거고, 여기 이제 주소 설정해 준 거예요. 여기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주소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세팅이 다 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컴포넌트 하나씩 작업하시게 되면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몇 번 해보시다 보면은 틀리는 에러는 항상 비슷합니다. 그 하나 에러가 틀렸을 때 그거에 고치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다음번에 그 실수 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리액트 부분은 세팅이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나 안 되는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수고 안 했죠. 이렇게 해놓고 또 올려줘야 돼. 또 깜빡할 뻔했네.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cd 해줘서 포트 2023 리액트 작업해 준 다음에 git add 해줘서 git commit. 항상 커밋은 습관을 들여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해준 다음에 이름이 여기다가는 두 번째 작업을 완성해 줬으니까는 여기는 라우팅이 뭔지 배웠으니까 라우팅 및 컴포넌트 세팅을 해준 거죠. 세팅 해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git push u origin main 해주시게 되면은 깃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포트 2023 리액트 가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올라왔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쪽에다가 브런치 걸어 줄게요. 두 번째는 이쪽에 작업해줘서 2번 그래서 라우팅 및 컴포넌트 완료. 이렇게 처리해 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완성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도 뭐가 안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이쪽에 오셔가지고 제가 작업한 소스 있죠 여기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뭐가 틀리는지 이렇게 다 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